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랍니다. 기업,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3차원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지표, 지하, 공중으로. 그래서 입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몇 미터 몇 미터까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은 아니었죠. 그래서 기업은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이 들어있는 1번과 2번을 지웠어요. 그 다음 니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활동을 한 거잖아요. 얘는 3차 수준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2차 수준의 활동 틀렸네요.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있는 애를 지우면 되죠. 그래서 3번이 지워져요. 그 다음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부동산은 영원히 계속되는 성격, 영속성을 띠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죠. 그럼 디귿이 들어있지 않은 5번을 지우면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리을.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을 용적률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가 봤을 때 바람직한 활동을 하면 용적률을 더 줘요. 이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그럼 위로 올리는 건 공중공간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 구분지상권은 지하공간과 공중공간 둘 다 사용이 가능한데 걸쳐져 있는데 이때 앞에 두 개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중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모두 지하권과 관련이 있다. X네요. 그 다음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우리가 그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임해서 활동해야 되는 이유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부동산이. 부동성. 그 다음 물건을 보고 활동을 하니까 대물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더라. 그래서 미음은 5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에요. 2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차익지대설은 차이가 나니까 적게 받은 전만 입 튀어나오는 애 기억나시죠?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결정됩니다. 토지 수확 체증의 법칙이 아니라 체감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비옥도가 높은 땅에서도 수확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때 비옥도가 높은 땅을 찾아봤더니 비옥도가 높은 땅은 한정돼 있더라. 그래서 비옥도가 좀 더 낮은 땅에도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그때 한계가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산비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 그게 바로 최열등지였죠. 농지의 한계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차익지대설에 의하면 최열등지 자체는 최열등지의 매출액과 최열등지의 매출액 사이에 차익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최열등지에서는 뭐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익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최열등지도 소유하는 사람은 있더라. 그러니까 소유, 사유화에 따라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절대지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열등지는 차익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나 절대지대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티넨의 입지이론에 따르면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었죠. 중앙에 시장이 하나 있는 6개의 동심원.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때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졌었죠. 그래서 시장에 가까이 붙어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네가 내 토지가 시장에 많이 붙어있어서 수송비가 전략되니까 그만큼을 나에게 뭐로 내나? 지대로 내나 이 얘기였죠. 그래서 해당 위치에서의 수송비가 곧 지대가 아니라 수송비 전략분만큼이 지대가 됐던 거였죠.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익지대설에서의 차익은 남는 것의 계산은 팔구받은 금액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면 돼요. 그런데 얘는 그 자리에서 판단 얘기니까 말이 안 되죠. 시장까지 날러야 됩니다. 수송해야 되죠. 그래야 위치지대설, 입지교차 지대설은 지대는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까지 빼야 얘가 지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위치별로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수송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지대가. 꼭 비교를 해두세요. 그 다음 4번. 입찰 지대설. 그럼 여기에 한 글자가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입찰 경쟁지대였죠. 그래서 경쟁은 뭐가 없어질 때까지 발생한다?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입찰 경쟁의 결과 초과인은 빵이 되는 거죠. 입찰 지대는 초과인이 빵이 되는 지대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대가 아닙니다. 주의하실 건 초과윤이, 초과이윤이 1이 되는 지대다 그러면 X예요. 그 다음 5번.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가 주장했습니다. 절대지대설에서는 토지의 소유, 사유화로부터 발생하니까 생산비로 봤었죠. 시옷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었죠.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2번은 2번입니다. 3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따라 바람직한 용도면 세금을 깎아줘야 되고 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면 세율을 많이 때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5네요. 1번이 맞는 답이에요. 2번.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세되면 증가된 세금은 임대인이 혼자 부담하지 않고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에게 떠넘기잖아요. 이게 조세의 전가였죠.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죠. 그래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가 임차인이 힘이 셀수록 전가의 정도는 적어지죠.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3번. 주택의 보유세가 감면되면 보유했을 때 세금이 준대요. 그럼 스스로 보유하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거지 차가 소유를 촉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취득세를 깎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 취득시의 비용이 주니까 주택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감소가 아닙니다. 5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장단기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에는 효과 만땅, 장기에는 꼴랑 하나 기억나세요? 그게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가 사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고 끝난다.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의 차익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를 누리고 끝나더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건설 공급됐을 때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양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에는 공급을 늘릴 수도 없지만 줄일 수도 없었습니다. 고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된 양만큼 전체 임대주택 수량이 증가했었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 수량이 증가하니까 대체할 집이 많아져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의 탄력성이 커졌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커졌으니까 힘이 세져서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장기에는 이제 삐쳐서 사적 시장의 임대인이 공급량을 줄여버리죠. 공적 시장의 건설 공급된 수량만큼.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 수량 증가 효과 없고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 효과 없고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보기에서 틀린 건 장단기 모두가 아니라 단기에만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였죠. 꼭 한번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